쭈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대상 공씨고요. 오늘 시탐험은 캔다입니다. 여기에 스위치에서 보내준 박스가 있는데요. 공씨라고 써있죠.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이 박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피제 스피너가 있고요. 필요 없죠. 여기에 또 이렇게 돈이 있는데 필요 없어요. 또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리고 태블릿 필요 없습니다. 그럼 레전드 크리스찬 프레이저의 레전드 모델이죠. 데케이드 모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쭈미탐험 스위스 캔다마에서는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모델을 발표합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크리스찬 프레이저라는 캔다마 프로 모델의 10년 다마 라이프를 기념해서 나온 데케이드 모드입니다. 데케이드는 10년을 뜻하는데요. 10년, 그러니까 10년, 그러니까 10년. 이상하다. 10 years, 10년. 네, 자연스럽게 들으세요. 네.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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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ade. 아무튼 이 10년 동안 캔다마를 하면서 모아온 노하우들을 이 모델 하나에 다 축적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지 않나요? 패키지가 엄청 고급스럽죠? 일본에서 나온 종이를 이용한 위스키병 패키지 컨셉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난감 포장이 아니라 뭔가 한 차원 더 높은 대단한 것을 패키징하고 있는 것 같죠? 이 투명한 것을 통해서 캔다마를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돌려보면은 목재, 캔다마에 들어간 목재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옆에는 크리스찬 프레이저가 쓴 글귀가 있는데요. 요약하자면은 정말 엄선한 여러가지 목재들로 잘 만들었으니까 즐겨라, 그런 뜻입니다. 이쪽에는 사인도 있고요. 제가 이걸 지난 일요일에 받았거든요. 정말 플레이하고 싶었는데 언박싱을 못 찍었으니까 건들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야 열어봅니다. 고고! 자,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프레이저의 레전드 모델 데케이드입니다. 앞에 보시면 10이라는 숫자가 써있고요. 이 뒤에 사인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마의 코팅은 원래 쿠션 클리어였다가 지금 스티키 클리어로 나왔습니다. 쿠션 클리어는 또 나온다고 해요. 당연히 이 안에는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요. 베어링이 들어가 있으면 줄 꼬임을 좀 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줄 길이가 엄청 긴데요.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 거의 6나 7핑거? 요즘은 저글링 때문에 이렇게 긴 게 유행한다고 하지만 저는 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언박싱 리뷰 끝나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도 깔끔하게 잘 나왔죠. 원래 색상이 아니고 레전드 모드에 맞게 맞춰줬고요. 이 뒤에 보시면 간단한 캔다마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스티커인데요. 보시면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이렇게 크리스찬 프레이저의 프로 모델을 스티커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 색상도 똑같죠? 이거랑 이거.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실 모양도 이렇게 동일합니다. 제가 이걸 왜 샀냐면요. 너무너무 잘하길래 과연 이 모델은 뭔가 특징이 있어서 잘 될까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요즘 캔다마를 시작하신 분들은 놀랄 거예요. 보시면 아무런 마찰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멍도 굉장히 작고요. 또 이 캔의 쉐이프도 뭔가 특징적이지가 않아요. 그나마 있는 것이 이렇게 크리스찬 프레이저의 사인, 그만의 실 디자인, 이렇게
줄도 굉장히 두껍죠. 와, 그런데 이걸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해보고서 그냥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거의 멀쩡하죠. 아무튼 이 색상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게 갈색이 아니고요, 펄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고급스러운 그 느낌은 옛날부터 쭉 가져온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모델의 특징은요, 적재적소에 다양한 목재가 쓰였다는 것과 이 캔이 부스트 캔이라고 해서 가장 최신 형태의 캔이라는 것입니다. 프로 모델과 비교해도 전체적으로 더 커졌고요, 컵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캔을 보시면 이 아래쪽 링, 이 부분이 훨씬 더 도드라져서 잡을 때 느낌이 좀 달라요. 그리고 크롬의 슬레이독 사이즈 같은 경우는 묵직하게 크다는 느낌인데, 이 부스트 캔 같은 경우는 좀 산뜻하게 커진 느낌? 만져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캔다마를 사랑하는 공시답게 자세하게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모델을 보시면요, 이 다마의 크기가 직경이 딱 60mm고요 61mm, 정말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커지긴 커졌습니다. 21mm 정도에서 22mm, 정말 미세한 차이지만 정말 조금씩 커졌어요. 48mm, 49.5mm 정도 됩니다. 45mm, 46.5mm 정도, 38.5mm, 41mm. 캔은 딱히 비교 안 해도 훨씬 더 커 보이죠? 자, 보시면 자, 큰 컵이고요, 작은 컵, 바닥컵이고요. 꼬챙이 같은 형태는요, 각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커진 것은 바로 느껴지시죠? 무게 배분은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무게를 재고 왔거든요. 목재 특성상 무게가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게 배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마를 보시면 79g이었고요 이 캔은 85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6g 정도 캔이 더 무겁고요. 그리고 이 사라도 같은 경우는 47g이었고요 이 캔이 38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도의 무게가 더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루나 같은 거를 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목재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캔다마 하나에 다양한 목재가 들어갈 줄은 상상도 못 해봤는데, 상상도 못한 일이 이렇게 벌어져 있네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니까요, 캔다마의 목재를 잘 모르는 대원들은 이번 기회에 집중해서 잘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맨 위는 월넛입니다. 월넛은 색상이 진해서 코팅을 하지 않는 캔다마의 라인을 잡아주는데요, 이렇게 메이플로 만든 제품인데 여기에 월넛을 넣어서 라인을 잡아줬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또 굉장히 튼튼하면서 특유의 사운드가 있거든요. 월넛과 월넛이 부딪히면 굉장히 청명한 소리가 납니다.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단점이 좀 있습니다. 월넛은요, 좀 미끄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캔을 월넛으로 만들면은 사라도와 캔이 잘 분리된다는 점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예뻐서 인기가 많은 목재입니다. 자, 이 월넛 아래에 있는 체리우드는요, 굉장히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잘 찍힌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 나무 자체의 색상이 되게 예쁜데요, 지금 코팅이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중간에 까만 나무는요, 웬개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동안 웬지라고 읽었는데 웬개가 맞나봐요. 아프리칸 블랙 우드 중 한 가지이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만 나기 때문에 매우 비싼 나무라고 합니다. 주로 악기에 가공된다고 하는데요, 튼튼하다 보니까 그만큼 가공하기도 힘들다고 하고요. 참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무 탑 10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웬개 밑에는 체리우드고요, 이 체리우드 아래에는 비치목입니다. 비치목, 우리나라 말로 너도밤나무죠. 가장 캔다마에 많이 쓰이는 목재이기도 하고요, 쓰면 쓸수록 굉장히 그 표면이 부드러워지면서 랜딩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물론 애쉬에 비하면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가성비에 맞춰서 너도밤나무가 매우 캔다마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캔은 전체가 다 메이플 우드인데요, 단풍나무는 가볍지만 매우 단단한 하드 우드입니다. 그래서 이 캔사키, 꼬챙이가 잘 뭉개지지 않고요, 또 약간은 밝은 톤이어서 깨끗한 느낌도 줍니다. 또한 메이플끼리 부딪혔을 때 소리도 굉장히 예쁘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목재가 좀 가볍다 보니까 이렇게 부스트 캔 조금 더 키워도 플레이에 부담이 좀 덜합니다. 사라도 윗부분은 비치목인데요, 여기에 하드우드가 들어가면 단단하고 소리가 좋긴 하지만 미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치목과 이 비치목이 이렇게 딱 붙으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겠죠. 이 가운데 라인은 아까 얘기했던 아주 비싼 나무 웬개목이고요, 이 아래에는 메이플입니다. 자, 목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직 제가 플레이하기 전이어서 개인적인 느낌 모두 배제하고 이 사실만, 그 특유의 특징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보면요, 이 다마, 공을 보시면 대부분은 체리우드를 이용해서 무게를 좀 뺐고요, 가운데는 웬게를 이용해서 아주 안정감을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월넛과 비치목을 이용했기 때문에 무게가 위아래에 쏠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돌릴 때 조금은 더 이 아래쪽으로 몰려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비치목이기 때문에 비치와 비치가 닿아서 확실히 안정감 있게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캔은 아까 언급한 대로 메이플 우드이기 때문에 이 꼬챙이가 잘 뭉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캔이 뭉개져야 하는 기술들에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베이스컵 쪽에 있는 밸런스 홀이 굉장히 예쁘게 뚫려 있어요. 원뿔 형태로요. 과연 이게 어떤 효과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연구가 되어서 원통형의 구멍보다는 이런 원뿔형의 구멍이 더 좋다는 결론이 나왔겠죠. 기대가 됩니다. 맨개가 안정감을 꽉 잡아주고 있고요. 위에 비치목이 아래 메이플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뭔가 돌아갈 때 조금은 더 이 위쪽 무게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저의 예상이기 때문에 플레이를 해보면서 실제로 그러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케이드 모드와 30분 정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제가 느낀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산화도 아랫부분이 메이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부드러운 만큼 잘 돌아가기도 하지만 빨리 할 때 잘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적응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특징은 캔 전체가 다 메이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핸들 스토를 하거나 링 스토를 할 때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이거는 쓸수록 손때가 타면 해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일부러 처음부터 손때를 많이 태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 기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 기분일 수도 있는데 턴테이블을 할 때 이렇게 왼개 라인을 맞추시면요 굉장히 잘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도 잘 돌아가요.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건 빼먹으면 안 되는데요, 밑에 밸런스 홀 덕분에 루나가 잘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잘 됩니다. 굉장히 잘 되는데요, 의외였던 것은 뭐냐면 이 다마 페인트가 그렇게까지 스티키하지 않아요. 물론 스티키하지만 끈적끈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나를 쉽게 할 수 있다라기보다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데케이드 모드의 주인공 시 프레이저는 자신의 모델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캔다마, 미래의 캔다마는 이런 스타일일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벌써 다양한 목재를 섞어서 만드는 자신들만의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캔다마 플레이어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하기에는 단일 목재는 많이 부족할 겁니다. 앞으로 나올 새로운 조합들이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물론 그만큼 비싸지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캔다마를 하고 있는 대원들, 여러분은 정말로 최첨단의 목재 장난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멋진 모델이 한국에 들어온 만큼 한국의 캔다마 씬도 더 건강하고 더 유쾌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제품 협찬해주신 스위스 캔다마 코리아 룩비욘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캔다마 구입처가 궁금한 대원들은 아래 설명문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고,
혹시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질문하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찐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